네, 여러분 오신 거 환영합니다. 병이 종류가 참 많지요. 예, 10,000가지가 넘어요. 10,000가지가. 지금 거의 한 15,000가지 되는데요. 우리가 병을 치료하려면 이름을 알아야 될까요? 원인을 알아야 될까요? 원인을 알아야지, 그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사실 이름뿐이에요. 원인은 몰라. 근데 원인이 죄가 들어오면서 병이 생겼으니까, 죄가 병이다. 근데 이건 좀 추상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좀 그 원인들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한 350년 전, 거의 한 400년 전이네요. 이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길이와 이 길이는 아는데 이 길이를 몰라. 그럼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 그죠? 우리는 이게 중학교 때 배운 거 그래요. 근데 이게 뭔가 하면 이 피타고라스 정리라 그래서 요 길이 사각형의 합과 요 길이 사각형의 합을 더하면 이 길이 사각형이 나와요. 그랬을 때 요 각은 직각이에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공식으로 따지면 이게 3m면 이게 4m, 이게 5m예요.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아무 도구가 없어. 자밖에 없어. 그래서 각을 잡으려면은 90도 정확하게 각을 잡아야 되잖아.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 예. 3, 4, 5만 기억하면 언제나 각을 잡을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3, 4, 5, 3, 3은 9, 예? 4, 4, 16. 얼마입니까? 3, 3은 9, 4, 4, 16. 25지, 그죠? 그러면 이거는 곱해서, 똑같은 수를 곱해서 25가 나오려면 얼마가 되면 돼요? 그래서 이건 5m예요. 근데 이것이 하나일 때는 모르지만은, 이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이게 계속 세제곱, 네제곱, 세제곱 이상 가면은 이게 안 맞아져 버려요. 근데 이 페르마라는 수학자가 이 공식을 풀었어요. 풀고는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 마지막으로 자기가 이걸 풀다가 이 노트에 여백이 없어가지고 쓰지를 않았다. 이렇게 끝나버렸어요. 푼 공식을 남겨뒀을까 안 남겨뒀을까? 안 남겨둬버렸어요. 이제 이것을 프린스턴대 교수 앤드류 와일슨은 10살 때 이걸 듣고는 자기가 평생 이걸 풀어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가 된 후 7년간 방에 처박혀서 문제를 풀었어요. 그래서 1995년 드디어 풀이 과정을 담은 130쪽짜리 논문을 발표했어요. 350년 만에 푼 거예요. 그때가 42이었다. 우리가 노벨상 받으면 대단하잖아요. 수학계의 노벨상을 필즈상이라 그러는데, 이 사람이 나이가 2살이 넘어버렸어. 그래서 필즈상 수상은 못 받았지만은, 이 페르마의 정리를 350년 만에 풀었어요. 몇 년간 풀었을까? 7년간 방에 틀어박혔어.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오늘 왜 얘기할까요? 사실은 이 파동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을 이것과 좀 비교할 수 있어요. 이 페르마 정리를 우리가 누군가가 와서 강의를 하면 이해가 잘 됩니까? 안 됩니까? 도저히 뭔 말인지 몰라. 그죠? 저도 그게 문제예요.
이 파동에 관한 것이 이것이 누가 이걸 정리한 것도 아니고 뭐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금속이 어떤 원소를 가지고 있는 파동이고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결과를 난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나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절대 음감이란 거 내가 한번 얘기했죠. 절대 음감. 배운 적도 없고 연구한 적도 없어. 근데 어느 날 그 소리를 딱 들으면 이것은 배등계 뭐 도다 미다 딱 알아버려요. 그죠? 저도 그래요. 어떤 원소가 있으면 그 파동이 어떤 해를 주고 이것이 인체에 어떤 작용을 하고 또 어떤 파동과 어떤 파동을 복합했을 때는 어떤 결과가 나고 그냥 아는 거지 배워서 아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걸 설명하기가 참 곤란해요. 이제 과학이 발전되면 좀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그랬죠. 우리 저기 생기 송신기를 돌리는데 지금 핵분열 에너지 써요. 지구 핵분열 에너지, 원자폭탄 에너지죠. 그 다음에 태양의 핵융합 에너지 써요. 그럼 제가 블랙홀 에너지 갖다 쓴다 그랬어.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보호자의 무지개 에너지를 갖다 써요. 근데 블랙홀 에너지를 우리가 쓴다 이러면 사람들이 내가 그래 얘기하면 이해하고 믿을까 안 믿어줄까? 안 믿었죠. 내가 뭐 유명한 물리 과학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3월 14일 날 돌아가신 호킹 박사는 유명한 사람입니까? 유명한 사람이지. 뉴게릭병 이게 물리학을 공부하다가 뉴게릭병에 든 사람이고 그 분야에 뭐 금색이 최고의 석가입니다.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호킹은 양자 물리학과 상대성 이론을 결합하여 블랙홀이 빛을 포함한 모든 물체를 삼켜버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블랙홀은 너무 중력이 세서 우리가 아무리 뛰어올라도 땅에 떨어지듯이 빛마저도 다 흡착해내는 것이 아니라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 이론을 발표해서 과학계를 아주 그냥 흔들어 놓았어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실제 우리가 저기 생기 송신기 에너지 보내는데 블랙홀을 에너지 빼면 서버려요. 근데 제가 하면 안 믿어주는데 이런 사람, 이런 과학자가 한마디 했는 걸 내가 인용하면은 좀 믿어주겠지, 그죠? 이 결국은 뭐냐 하면 우리의 지식이라는 것은 결국 거인들의 어깨 위에 서서 빌려오고 뺏어오고 훔쳐온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좀 이해를 쉽게 하니까. 오늘은 이제 이 문제가 아니고 그 2004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열린 제17차 일반 상대성 이론과 중력에 관한 국제회의에서 블랙홀에 대한 자신의 이론을 틀렸다고 인정해 학계를 다시 경악했는데 그는 이날 블랙홀 정보 패러독스란 제목의 논문을 통해서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가 방출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빛을 갖다 흡수해가지고 없애버린다면 파동까지 없애버리니까 우리는 정보가 소실됐다고 보는데 이 양반은 다시 뭐라 그래요? 블랙홀로 들어간 정보가 다시 방출될 수 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이 공부하는데 뭐 별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까? 뭐 들어보면 뭐 별로 그 얘기를 왜 하나 싶어. 블랙홀이라는 걸 우리가 뭐 본 적도 없고 어마어마한 중력, 지구에 중력이 있으니까 뛰어오르면 그 땅으로 떨어지듯이 이것이 너무 강해가지고 빛마저도 다 땡겨버린다 이거예요. 근데 그 빛을 없애버릴 정도로 다 빨아들이는데 다시 거기서 방출될 때 정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이 지구 역사를 보면 이 죄를 일으키는 게 파동이에요. 이제 계략적으로 얘기하면 이 땅의 모든 원소의 성분이 뭐 더 있을 수도 있지만은 현재 118가지로 봐요. 그 중에 이제 666 주파수, 아주 인간을 괴롭히고 병들게 하고 미혹하는 666 주파수 금속이 5개. 그 다음에 그 음계에서 파와 시음을 내는 게 18개가 있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런 파동들이 원래는 어디 있었을까? 118개 파동들이 원래 이게 전부 다 선악과 속에 다 들어있었어요. 인간이 그걸 먹었어. 먹은 사람의 뼈에 그 정보가 저장이 돼. 이해됩니까? 우리 왜 노트북 쓸 때 그 어떤 내용을 내가 가지고 가고 싶으면 USB 칩 꼽아가지고 정보 입력해서 가져다닐 수 있잖아. 그죠? 이 선악과를 먹고 우리가 자녀를 낳고 살아가면서 홍수전에 많은 사람들 이 뼈에 뭐가 저장됐을까요? 이 모든 죄가 저장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요. 자, 부조와 선지자 108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홍수 때의 땅의 표면은 전부 변하였다. 죄악의 결과로 세 번째 무서운 저주가 지상에 임하였다. 물이 줄어지기 시작하자 산들과 언덕들 흙탕물의 대해로 둘러싸였다. 도처에 사람들과 짐승들의 시체가 널려 있었다. 주께서는 이 시체들이 그대로 남아서 부패하여 대기를 오염시키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흙으로 큰 매장지를 만드셨다. 물을 말리기 위해 그분께서 일으킨 강풍은 큰 힘으로 그 시체들을 옮겼는데 때로는 산봉우리까지 옮겨 시체 위에 나무와 바위와 흙을 쌓아 올렸다. 그러면 그것들이 땅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요, 지금하고 다른 것이 교육 129에 보면은 이제 제가 짧게 얘기 드리면 고대에는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사람과 동물과 식물이 살아갔다는 것을 증거한다. 그러니까 보통 키도 4, 5m, 2배 이상이니까. 그 다음에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식물과 동물의 생장이 후대의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뛰어났다. 이런 것들이 땅에 묻힌 다음에 광대한 산림은 홍수 때에 땅 속에 파묻혔다가 후에 석탄으로 변하여 광대한 석탄층을 형성하였고, 우리 지금 떼는 게 언제 겁니까? 홍수 전에 나무나 이런 것들이 묻혀가지고 탄화되면서 압력에 의해서 석탄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이나 짐승이 죽은 시체가 썩어가지고 된 것이 뭐예요? 석유예요. 그래서 와이프는 형성하였고 석유의 공급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의 생활에 편리한 안락을 주고 있는 것이다. 거기서 나온 가스가 LPG 가스예요. 자, 중요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석유를 어마어마하게 뺐쓰잖아. 그죠? 그럼 거기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아까 호킹 박사가 하는 말이 블랙홀에 빨려 들어간 정보가 방출될 수 있다. 자신은 그렇게 믿는다 이거예요. 물리학적으로. 그러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그 인간의 뼈에 저장된 메모리 기능이 인간이 죽은 시체 속에 뼈 속의 정보가 석유 속에 저장될까 안 될까?
그게 저장된 거예요. 중요하지, 그죠? 이걸 내가 그냥 말하면 누가 뭐 믿겠어요? 이거는 분명히 금세기 최고의 물리학자가 한 말을 제가 인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검사해봐도 분명히 나와요. 근데 이게 지구핵이 돌 때는, 예? 물로 씻으면 이게 사라졌어요. 들어온 정보가.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가 부적을 붙인다든지 그 영사라는 그 부적 쓸 때 빨간 거 있죠. 그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을 좀 막아줄 수 있었어요. 지금은 지난해 6월 24일부터는 지구핵이 돌지 않아요. 그러면서 뭐 씻고 한다고 이게 답이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 지구핵이 돌 때 이것을 제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물질이 뭐였는가 하면 삼배였어요. 이 삼배는 이게 원소의 파동을 복합 원소들에서 나오는 나쁜 파동들을 제거할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그 기능들도 이제는 사라져 버렸어요. 자, 우리가 문둥병 있죠? 레위기 13장 45절에 보면 문둥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우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요즘은 이 문둥병이 옛날에는 약이 없었잖아요. 이게 이제 결핵약이 발견되면서 결핵약이 이게 나병균에 효과가 있어요. 근데 원래 이 나병의 파동의 원인은 이게 이제 복합 원소 파동의 문제인데요. 예를 들면은 이 원소 중에 이 악티늄이라는 것은 이 파동이 인체에 영향을 미치면요, 이 사람들이 양생애가 돼. 게이라든지 레즈비언, 여자가 여자를 이성으로 생각하고 남자가 남자를 이성으로 생각해.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몸에 파동을 짚으면 꼭 그 악티늄 파동이 잡혀요. 근데 이제 103번 원소의 로렌슘이라는 것이 이 악티늄과 딱 결합이 되면은 우리 몸에서 초능력적으로 몸에 치료되는 기능을 이게 방해해요. 근데 재미있는 게 이 악티늄이 우라늄 알죠? 우라늄. 핵폭발 원료 아닙니까? 우라늄 원소와 결합이 되면 초능력 치료가 일어나요. 이렇게 같은 이게 2개 이상의 원소가 결합되는 걸 우리가 복합 원소라 그래요. 2개, 3개, 4개, 5개, 7개, 뭐 17개, 27개, 뭐 63개, 많게는 97개까지 이렇게 복합적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원소는 어떤 걸 어떻게 결합할 때 어떻게 된다는지 일반적인 공식으로는 없는 거예요. 이건 절대 음감처럼 이 파동을 감지할 때 이것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인체에 미치는데 제가 감지해 보면 왜 이런 질병들이 인류에게 많이 생길까? 죄가 들어오면 병이 왔는데 원인 없는 질병이 없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의 보면은 뭔가 하면은 어떤 특정 원소가 결합되면서 인체의 모든 병을 일으켜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것을 그냥 단순히 수맥파라고 그랬어요. 요즘 사람들은요, 전자파라 그래요. 전자파와 수맥파는 파와 시의 혈액질을 가진 주파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복합 원소는
주파수를 찾지를 못해.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화이트 부인은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죄라는 것은 병이라는 것은 그냥 무단 침입자다. 오죽하면 우리가 그래요? 재수 없어 병 걸린다. 대개 병의 원인은 거의 90% 이상의 원인을 잘 몰라요. 그런데 그 원인의 결과를 파고 들어가면 뭐가 다 문제라고요? 118가지의 원소 중에서 어떤 잘못된 원소들이 결합이 돼서 땅속에서 나를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는지 우리가 이제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홍수 전에는 말이죠. 뭐 돼지가 부정하다? 사반, 파이 너구리가 문제 있다? 레위기서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반도 색임질을 하되, 사반은 파이 너구리거든요.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토끼도 색임질을 하되 굽이 갈라지지 아니하였으므로 너희에게 부정하고, 돼지는 굽이 갈라져 쪽발이로 돼 색임질을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너희는 이 고기를 먹지 말고 그 죽음도 만지지 말라. 이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니라. 그래서 이 파동을 감지해보면 뭐 균이 많고 뭐 그런 것보다는 2개 이상의 복합 파동들이 다 있어요. 그럼 홍수 전에는 이 짐승들에게 이 파동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어요. 홍수 후에 이 인간이 죽은 나쁜 이런 파동들을 가진 인간의 몸이 땅에 묻히면서 그 파동이 땅에서부터 인간을 괴롭히니까 레위기서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 쥐고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 돼지 안 먹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서 일단 우리가 여기서 생기송신기를 통해서 지금 보내는 파장 중에 돼지, 닭, 레위기서에 못 먹게 하는 짐승 안에 들어있는 나쁜 파동은 최소한 걸러놨어요. 그래도 이 복합 파동은 우리 몸 전체에 지금 다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요. 자, 생채소도 이 파동이 있어요. 익히면 해결돼요. 과일도 있어요. 일단 익히면 그건 좀 해결이 돼요. 그래서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이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지금 없다 이거 안 준다 이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의 파동들이 전부 악성 복합 파동, 병을 일으키는 그런 독성 파동들이 다 들어있는 거더라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7절은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예. 뭐를 만지지 말라고요?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코라가 반역했을 때 이 악인들의 장막을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마라. 그 사람들이 만진 거에 그 파동이 전사되어 있으니까.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페트병에 담긴 거의 모든 생수에서 플라스틱 소립자 발견. 자, 생수병 알죠? 우리 집에서 플라스틱 그릇 씁니까? 근데 거기에 뭐 어떤 걸 담았든지 간에 소립자는 페트병에 든 세계 주요 브랜드 생수에 대한 수질 분석 결과 거의 모든 물들의 플라스틱 소립자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영국 BBC 방송이 14일 보도했다. 세계 9개국에서 11개 브랜드의 주요 생수 250병을 조사한 결과 1리터당 평균 10개의 플라스틱 소립자가 발견됐다. 이들 플라스틱 소립자의 크기는 100마이크론, 머리카락 굵기 정도였다. 자, 그럼 여러분, 이 플라스틱이 어디에서 가져온 겁니까? 석유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입는 옷은? 이 장판은요? 이 에어컨부터 이 플라스틱 아닌 거 있습니까? 여기에서 인간을 괴롭히는 어마어마한 파동들이 나와요. 이제는 흙도 감염. 도로 전체가 아스팔트가 뭐예요? 타이어도 그렇고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병의 종류는 많아지는데 원인을 못 찾아요. 그리고 검사해보면 이상이 없어요. 뭐 원인을 못 찾아. 뭐 그냥 약만 주지. 진통제 주고 마비시키는 약 주는데 원인을 못 찾는 거예요. 지금 옆 바닷가에 가보면 스티로폼이 많죠. 멸치같이 작은 것들이 저거 먹으면 뭘 먹겠어요? 전부 플라스틱 소립자 먹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또 뭘 먹을까요? 멸치 먹으면 뭘 먹는 겁니까? 플라스틱 먹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플라스틱 그릇부터. 이 그릇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서 나오는 파동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신경계를 교란시켜요. 병을 일으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파동을 제거할 수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소예요. 그래도 소.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 후에 가죽옷을 지어 입혔지요. 그게 양가죽이 아니고 소가죽입니다. 북은 뭘로 만들어요? 장구도 소가죽이에요. 그 파동에 이런 파동들을 좀 제압해 주겠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걸 좀 요즘 보면 화산이 많이 일어나죠. 지진이나 화산이 일어나면 이런 복합 원소 파동이요. 엄청난 에너지로 증폭이 돼요. 그런 것이 감지가 되면 인간은 어떤 것에 파괴되는 것보다도 어마어마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껴요. 뭔 말인지 됩니까? 그래서 지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예를 들어 가지고 쓰나미가 오거나 뭐 예를 들어 가지고 홍수가 지거나 태풍이 불었을 때는 이 파동이 없어요. 근데 지진과 화산 때는 이 파동이 수천 배 증폭돼서 인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진은 조금만 와도 사람이 뭘 느낍니까?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와 스트레스를 느껴요. 그러니까 그걸 감지하면 짐승들은 미리 따라가는 거예요. 미물들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해서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을까? 만일에 이제 예전처럼 지구핵이 정상으로 돈다면은 뭐 3배를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안 돌아.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봤어요. 봤더니만 10편 35편 13절에 여기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저희가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자, 병들었을 때 뭐를 입었다고요? 굵은 베옷. 제가 아까 3배가 유일하게 복합파동을 막아준다 그랬잖아요. 지금은 그게 효과 없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낼 때 무슨 옷을 입힐까요? 왜 그럴까요? 죽은 사람의 뼈에 있는 이런 나쁜 파동이 산 사람에게 동기 감흥이 되거나
땅에 있는 그 파동이 그 뼈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또 산 사람에게 동기 감흥을 미치면 괴로우니까 그 파동을 막기 위해서 무슨 옷을 입힌 겁니까? 삼배옷을 입혔는데 이것도 결국은 지구 핵이 돌 때 얘기예요. 지금 그게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지. 어쨌든 옛날 사람들이 삼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죽은 사람에게 삼배옷을 입혔다는 것은 의미가 큰가요? 아주 탁월한 영안이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44장 17절에 보면 그들이 안뜰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문과 전 안에서 수종을 들 때는 양털옷을 입지 말고, 양털옷은 그걸 못 막아줘. 가는 벼옷을 입을 것이니. 뭘 입어요? 가는 벼옷 3배. 다니엘 9장 3절에서도 내가 금식하며 벼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다니엘 10장 5절에도 보면 이 다니엘서는 예언사입니까? 그죠?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는 교훈이 많은데요.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본 즉 한 사람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이에요. 허리에 우바스 정금띠를 띄웠고. 예수님도 세마포 옷을 입었어. 다니엘 12장 6절에 천사가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여도 예수님이 얘기해. 12장 7절에 보면 내가 들은 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이 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 사단의 영향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언제나 이 몸을 나쁜 파동으로 보호할 때 이 벼옷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이 계시록 11장 3절은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두 증인은 구약과 신약인데요.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종교 암흑시대의 1260년의 얘기죠. 그죠? 계시록 15장 6절에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계속 세마포라는 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삼배 얘기예요. 여러분, 여리고 성이 멸망할 때 라합이 정탐꾼을 숨겨줬지요. 여호수아 2장 6절에 실상은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이 막 이제 잡히게 되니까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어디에 숨겨요? 여러분 어릴 때 3대 봤죠? 지금 보니까, 지금은 대마초라 그래가지고 뭐 재배하는 것도 마음대로 못하지만 대단한 효과가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근데 지금은 이거 한다고 별로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3배 자체가 안 되니까 이것과 결합 원소를 갖다 한번 결합을 시켜보자 해가지고 118개의 원소를 검사했더니만 구리 29번 구리, 17번 염소, 65번 티륨, 36번 크립톤, 24번 크롬, 5개의 원소를 똑같이 20%대로 해가지고 파동을 혼합했더니만, 혼합한 것을 3배 파동하고 딱 연결하니까 이 유해한 복합 파동들을 완전히 막아주는 파동이 나와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할까요? 3배에다 이 파동을 전사한 걸 이 지구 모든 사람에게 입으세요 하기가, 그럼 여러분들이 3배 옷 입고 지금 이 시대에 살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살아요. 그래서 이 파동을 우리가 여기 생기 송신기를 통해서 다 보내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발찌를 보고 유해 복합 파동 맞는 3배 파동 하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걸 딱 찬 사람들은 뭐 밖에 가서
아스팔트 위를 걷든 화학섬유를 입든 막아줄까요? 안 막아줄까요? 막아줘 버려요. 좀 이해됩니까? 결국은 우리가 앓는 이 시대의 암이나 뭐 여러 가지 성인병 뭐 수없이 많잖아. 그죠? 면역력 저하, 희귀병. 이런 것들이 그냥 원인 불명이 아니고 이 복합 원소의 작용으로 일어나는 질병들이다. 그러니까 이런 파동들을 상쇄하기 위해서 고대 사람들은 삼배를 썼는데 지금은 별로 그것을 활용할 수도 없고 가치도 없어버렸다. 그렇지만 원소만 파동이 안 되고 3배 파동과 5개의 원소 파동을 복합시켜서 그걸 보내봤더니만 동일한 효과가 나타나서 이 시대에 우리가 페트병에 뭐 물을 먹든 플라스틱 동가리가 좀 들어가든 석유 제품에 화학 섬유 옷을 입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뭐 신경이 예민해서 잠을 못 잔다 뭐 이런 것들 많잖아. 그죠? 그래서 저희도 그래요. 아직 완전에 이르기려면 얼마나 갈지 모르지만은 아까 페르마의 그 정리 하나 푸는데도 7년간 했잖아. 그죠? 7년간. 저도 밤낮 이것만 풉니다. 매일 업그레이드 하고 있고.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 생기 송신기를 통해서 이제 발찌, 목걸이, 벽걸이, 수정 매트, 은사 패드, 또 우리가 먹는 곡식 떡에 이 파동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유해한 파동으로 떠날 수 있지. 지금 지구를 벗어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잖아요. 지구는 이미 화학제품으로 완전히 덮여버렸어요. 지금 흙이고 바위고 다 이 감염이 돼가지고 바위도 흙에도 다 원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메모리 카드가 돼가지고 다 안 좋은 정보가 다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피해 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남는다는 것은 사실은 보면 엄청난 과학적 이론이 뒷받침이 안 되면 설명이 불가능해요. 저도 오늘 다행히 이 얘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호킹 박사가 블랙홀 정보 패러독스 이 논문을 통해서 블랙홀이 빨려 들어간 정보가 방출될 수 있다.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먹었을 때 있던 그 정보가 고대 사람들의 몸에 전사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되어버렸어요? 노아 홍수 때 땅에 묻히면서 수천 년 동안 이 뼈가 녹아가지고 콜탄 기름이 됐을 때 그 안에 정보가 살아있던 것이 땅에 있을 때는 좀 그런 대로 좀 지구 핵이 돌고 할 때는 견뎠는데 마구 편해가지고 공중에 비행기부터 예? 여러분 요즘 전부 조립식 집 많이 짓잖아요. 그 스티로폼이 다 뭡니까? 단열재가 전부 석유 제품이에요. 우리가 전부 복합 유해 파동 안에 들어앉아 살아요. 흙집을 짓든 뭐 나무집을 짓든 뭐 돌집을 짓든 거기에 정보가 이미 다 들어간 거예요. 블랙홀에 빠져들어갔던 빛에서도 그 정보가 살아있다면 이 지구 전체가 이제는 우리가 피해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전 지구상에 시스템을 깔아놓고 이 파동을 막아서 병이 들어오는 근본부터 좀 막자는 시스템이에요. 이제는 우리가 옛날처럼 뭐 공기 좋은 데서 음식 좀 가려 먹고 병 낫고 이런 시대는 지나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파도 병 이름을 알아요. 뭐는 안 돼요? 치료는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가 여기서 뭐 발찌를 찬다, 목걸이를 찬다, 이게 딴 거 없어요. 수신기 차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뭐 수정 매트다, 은사 패드다, 이런 게 뭐 하는 겁니까?
무선으로 다 거기에 정보가 들어가서 이런 걸 막아주고 보호하는 장치예요. 자, 여기는 이제 우리 몸의 생명 회복을 위한 여러 가지 파동이 들어가고 유해한 독성들을 제거하는 파동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겠죠. 아마 수만 종류가 들어갈 거예요. 이제 문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까지 뭐 공부하거나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그렇지만은 이제 시작이지만은 이것이 이제 금방 이제 다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개될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들도 내가 너무 좀 뭐 이상한 걸 공부하는 게 아닌가? 아닙니다. 아주 최첨단 물리학적 근거의 기초를 놓고 우리가 지금 자연학을 배우는 게지. 그냥 뭐 발집 목걸이 차면 건강해져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으로 뭐 음악부터 영화까지 다 받아보지, 그죠? 그럼 뭘로 받아봅니까? 파동으로 받아봐요. 똑같아요, 우리도. 생명 회복 파동을 넣어주는 거예요. 어쨌든 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좀 더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